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컴퓨터 뇌, 그러니까 CPU는 딱 하나인데 어떻게 음악도 듣고 코딩도 하고 심지어 백그라운드에선 파일 다운로드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마법 같죠? 오늘 바로 그 마법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네, 바로 그 질문. 어떻게 단 하나의 CPU가 수백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하단 말이죠. 마치 서커스 고개사가 접시 수십 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모든 걸 해내는 것 같잖아요. 그 해답은 바로 두 가지 핵심 요소에 있습니다. 이 복잡한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하는 뭐랄까 CPU 세계의 교통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주인공이죠. 바로 스케줄러랑 디스패처입니다. 지금부터 이들이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CPU의 교통경찰들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엔 이 친구들이 일하는 방식이 신사적인지 아니면 좀 강제적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스케줄러가 쓰는 여러 전략들도 보고 이게 어떻게 세 단계로 나뉘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코드나 컨테이너, 클라우드 같은 실제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쭉 훑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CPU의 교통경찰, 바로 이 프로세스의 관리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스케줄러와 디스패처,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하는 친구들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스케줄러. 이 친구는 한마디로 의사결정자예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 좀 실행시켜줘 하고 줄을 쫙 서 있거든요. 이 줄을 준비 큐라고 부르는데 스케줄러는 바로 이 줄에서 다음은 너 하고 다음 선수를 지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스패처는 뭘 하냐? 바로 집행자입니다. 스케줄러가 자, 다음은 얘야 하고 결정을 내리면 디스패처는 진짜 행동대장처럼 움직여요. 바로 지금 일하고 있던 프로세스를 딱 멈추고 스케줄러가 고른 새로운 프로세스한테 CPU를 넘겨주는 거죠. 이 선수 교체 과정을 우리가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야 하는 아주 정교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1단계 스케줄러가 다음 선수를 고른다. 2단계 디스패처가 선수를 교체한다. 3단계 새로운 선수가 CPU에서 뛴다. 바로 이겁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눈에는 마치 모든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 스케줄러가 일하는 방식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크게 두 가지 철학으로 나뉘는데요. 좀 비유하자면 신사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있고 아주 강제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 비선저명 방식. 이게 바로 신사적인 방식입니다. 한 프로세스가 CPU를 쓰기 시작하면 자기가 일이 끝나거나 저 이제 다 썼어요. 다른 분 쓰세요. 하고 자발적으로 양보할 때까지 그냥 둬요. 정말 협력적이죠? 반면에 오른쪽 선저명 방식은 좀 강제적입니다. 운영체제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야, 너 시간 다 됐어. 나와. 하고 강제로 CPU를 빼앗아 다른 프로세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요즘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뭘 클릭했을 때 바로바로 반응해야 하니까 당연히 이 강제적인 선저명 방식을 씁니다. 훨씬 반응성이 좋거든요. 좋아요. 그럼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스케줄러가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전술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스케줄러의 전략집을 한번 엿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FCFS는 말 그대로 먼저 온 사람 먼저, 은행 창고랑 똑같죠. SJF는 가장 빨리 끝날 것 같은 일부터 처리하는 거고요. 프라이어리티는 당연히 우선순위 높은 VIP 먼저. 그리고 라운드 로빈은 모든 프로세스한테 아주 짧은 시간을 공평하게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이 중에서도 특히 좀 똑똑하고 재미있는 알고리즘이 하나 있는데 바로 SRTF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네, 바로 SRTF. 가장 짧게 남은 시간 먼저라는 뜻인데요. 이건 아까 봤던 선저명 방식의 끝판왕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0분짜리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분이면 끝나는 급한 일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SRTF는 어떻게 하냐면 하던 10분짜리 일을 바로 멈추고 1분짜리 일부터 처리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렇게 하면 시스템 전체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아니, 스케줄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어떤 작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스케줄러와 함께 수정 구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아주 똑똑한 추측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실행할 때 CPU를 이만큼 썼었지 하는 기록을 보는 거죠. 아니면 최근의 실행 기록에 더 큰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는 지수 평균 같은 통계적인 기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예측은 아니지만 꽤나 근사치에 가깝게 아마 이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영리하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스케줄링을 봤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좀 더 뒤로 당겨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사실 스케줄링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다른 레벨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장기, 중기, 단기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장기 스케줄러는요, 애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시스템에 들여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클럽 앞에 가드 같은 역할이에요. 아주 가끔이라죠. 중기 스케줄러는 메모리가 꽉 찼을 때 지금 당장 안 쓰는 프로그램을 잠깐 바깥으로 빼두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0.001초 단위로 다음 하고 외치는 친구가 바로 단기 스케줄러, 즉 CPU 스케줄러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좀 딱딱한 이론들이 우리가 실제로 쓰는 코드, 컨테이너,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어떻게 녹아 있을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한번 현실 세계의 예시를 보시죠. 먼저 장기 스케줄링. 이건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거예요. AWS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사용자가 확 몰리면 알아서 서버 컴퓨터를 몇 대 더 투입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시스템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새로운 자원을 투입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장기 스케줄링의 역할입니다. 그럼 중기 스케줄링은 어떨까요? 이건 바로 쿠버네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이 뭐죠? 여러 서버의 컨테이너들을 효율적으로 착착 배치하고 어떤 서버의 일이 너무 몰리면 다른 한가한 서버로 컨테이너를 옮겨주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역할,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해 실행 중인 것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마치 메모리가 부족할 때 프로세스를 디스크로 잠시 옮기는 스와핑과 아주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단기 스케줄링. 이건 메시지 큐랑 정말 비슷해요. 처리해야 할 메시지, 즉 작업 요청이 큐에 수백, 수천 개가 쌓여 있을 때 자, 이 중에서 뭘 먼저 꺼내서 처리할까를 찰나의 순간에 결정해야 하잖아요. 바로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이 전술적인 움직임이 바로 단기 스케줄러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스케줄러는 현대 컴퓨팅을 이렇게나 매끄럽고 또 즉각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와, 정말 빠르다. 어떻게 이게 동시에 되지? 하고 느끼는 모든 순간에 사실은 이 스케줄러가 뒤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 원리 중 하나를 알게 되셨습니다. 스케줄링은 단순히 컴퓨터 공학 이론이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으로 수많은 요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프로젝트, 심지어 여러분의 하루 시간 관리까지도요. 이 원리를 알게 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